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력한 기능을 지닌 이미지 생성 툴을 발견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사용자들도 좋은 그런 툴로서 또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툴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그림을 만들어 줄 것이며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 씨아트를 검색하게 되면 이미지 생성기와 다름없이 화면이 나옵니다. 각각 카테고리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로그인해서 디스코드로 로그인해도 되고 구글 로그인을 해도 되는데, 디스코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디스코드 상에서 이 이미지 생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사용하려면은 디스코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닉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관심 태그, 뭐 인물이나 건물, 풍경, 예술,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사용 시작을 하면 간단히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수위가 있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위에 검색창이 있고요. 그 왼쪽을 보게 되면은 AI 채팅, AI 페인팅, AI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AI 광장으로서 갤러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여느 툴과 다르게 우리가 한글로 이런 UI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이따 또 다룰 거지만 프롬프트 역시도 한글로 입력을 해도 된다는 점, 이것이 또 특장점이 되겠죠. 자, 이어서 가운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한 이미지를 찾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걸 눌러서 이미지를, 자, 한번 해볼게요. 골프의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미지가 나올까 해서 이제 찾아줍니다. 그렇죠. 여기 골프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사위가 있죠. 주사위를 누르게 되면 랜덤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랜덤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를 각각 알려주죠. 자, 이렇게 한글로 알려주기 때문에 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영어로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조금 야한 장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토큰이 되겠죠. 자, 여기 가까이 가보면은 생성을 진행할 경우 토큰이 소모되며 현재는 한정 기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긴 한데 하루에 정해진 양이 좀 있어요. 뭐 그거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한 50개 정도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또 생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개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작업 내용이라든지 이거 보면 이제 디스코드, 페이스북 같은 SNS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 가이드 보면은 가이드 상에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것도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특이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업로드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 씨아트 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모델과 로라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계정의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생성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그 여부를 설정하는 건데, 사실은 나중에 VIP가 돼야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 지금 잉글리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모든 언어들이 영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로 해서 설정하게 되면 한국어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 쪽에서 살펴보고 싶은데 그 각자 알아보시고요. 풍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내려보면요,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보면은 괜찮게 나온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자연도 그렇고, 자, 뭐 수채화 같은 느낌도 괜찮죠. 괜찮고, 네, 유화 느낌도 멋집니다. 네, 유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부분 다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죠. AI 채팅 같은 부분은 우리가 챗GPT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챗GPT 창을 열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툴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 페인팅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제대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닫혀 있는 것을 다 열어보죠. 자, 도구하고 이제 고급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한 그림을 완성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프롬프트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제너레이트 공간에서 텍스트를 입력해주고 그림을 생성하면 되죠.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프롬프트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퀄리티 아니면 페인팅, 화면 효과, 용모, 구도 이 부분을 모두 다 활용해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제 기억 속에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우기를 추가하고 싶다면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공간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 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주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없는 예시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를 해서 아무 글이나 생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필요 없으면 다시 지우기 통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프롬프트 작성에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지금 프롬프트를 모른다 그럴 때는 자, 이걸 한번 그냥 생성을 해볼게요. 빠른 속도로 뉴욕 도시를 달리고 있는 플래시를 그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가보면은 모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Cart 2.0을 누르게 되면 내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로라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라든지 이미지 비율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페이스 복구라는 그런 기능도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가 있고, 샘플링 방법,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동일하죠. 샘플링 스텝, CFG 스케일, 랜덤 시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용어에 대해서는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복잡하다 할 때는 그냥 오토로 맡기면 됩니다. 오토로 맡기면 알아서 Cart에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생성을 해볼게요. 오토로 두고. 네, 결과가 나왔고요. 한 1에서 2분 사이에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미지를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오토로 맡기다 보니까 모델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다른 수치들도 AI가 알아서 설정을 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좀 엉뚱한 게 나오기도 하죠. 우주선도 나오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런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누르게 되면은 업스케일 란으로 이게 이동이 됩니다. 업스케일 보면은 이거 잘 알고 있죠? 업스케일러 이런 모델을 또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자, 2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까지 업스케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업스케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특이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거 눌러보면 이것도 역시 창의적인 업스케일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거는 이 그림을 세부 사항을 다시 그린 후 재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즉 눌러주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눌러주면 이미지 투 이미지에 들어가게 되고, 자, 여기 붓이 있죠. 자, 붓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페인트 기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붓을 눌러서 만약에 나는 이 마크를 변경하고 싶다. 이 마크를 예를 들어 토르 마크로 변경하고 싶다. 마우스로 변경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자연어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 두 번째 진행되고 있던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부분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우리가 작업이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여기 표기된다는 점입니다. 자, 업스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종의 이제 베리에이션이죠. 그걸 통해서 작업되는 부분을 여기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작업이 되는 시간까지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잠깐 여기서 디스코드에서 활용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디스코드 상에서도 이 Cart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똑같죠. 미드전이랑 동일합니다. 이런 형식들이 동일하고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이미지 쓰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미지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아, 이거 괜찮은 툴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드저니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업스케일링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또다시 또 재생성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선 배경 제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편리한 툴인 것 같습니다. 보면 2048로 2배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1024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업스케일을 확인해 봤고요. 닫으면 그 다음 이미지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 가지고 또 뭐 이미지 투 이미지 보내고 컨트롤 S로 보내고 그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주사위 있죠. 주사위 누르게 되면 또 다양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로고가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엉망이고, 자, 이건 또 다른 이미지고, 뭔가 또 다른 이미지죠. 네, 뭐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네, 칠한 부분이 이렇게 변경된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사위를 눌러서 자, 이렇게 랜덤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뽑아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건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또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클릭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마법봉 같은 버튼이 있어요. 마법봉을 누르게 되면 어느 정도 변형된 그런 프롬프트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전히 프롬프트가 한글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죠. 이걸 어색하다 하시는 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UI를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 여기 자체에 영어로 바꿔주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영어로 바뀌죠.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생성하고 싶으시면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10분 안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오버가 되네요. 자,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확인해 보면은 자, 이제는 좀 익숙해질 겁니다. 네, 이미지가 좋아요.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동으로 프롬프트 만들어도 이미지가 괜찮네요. 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도 역시 업스케일을 할 수가 있고요. 변형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도구 아래에 있는 익스펜션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옆 공간이 비죠. 1대1로 만들고 싶을 때 자, 이렇게 벌려주면은 자, 이 빈 공간을 AI가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버튼을 눌러주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이렇게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옆 공간을 채워줄 겁니다. 자, 이미지를 열어보면 옆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기존 이미지에 비하면 이렇게 확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업스케일은 아까 확인해 봤고요. 이미지 정보 같은 경우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프롬프트 작성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떤 그림에 대한 URL을 알고 있을 때 거기다 작성을 해주면 그 이미지를 삽입해서 또 분석을 해줍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프리뷰 같은 경우는 컨트롤에 프리뷰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각각 해당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픈포즈 풀을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어떤 이미지를 넣게 되면 어떤 뼈대를 만들어 주겠죠. 자, 이 이미지를 넣어서 제출을 누르게 되면 어떤 뼈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이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프롬프트 스튜디오는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컨트롤 렉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누르게 되면 이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스캐니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림은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이러한 어떤 것을 컨트롤 렛을 사용을 하면서 이러한 포즈대로 그림을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뒤에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나오는데 더 추천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수의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Cbit AI에서 봐왔던 모델을 거의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서 생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 나왔죠? 프리뷰에서 오픈포즈 풀 뼈대 이미지를 분석을 해줬습니다. 네, 컨트롤렛 사용해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다른 모델 사용해서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의 사용은 단면적이지만 일부분만 알아봤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또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하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로라도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로라 선택도 모델처럼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용에 대한 그런 세세한 항목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C아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혀보긴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이미지 생성 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미드저니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네, 사실 웹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C아트를 통해서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툴인 것 같습니다. 요즘 툴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특이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그 툴에 대한 특이점을 살펴봤고, 자, 여기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한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개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이미지 조작 자유도 면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와 반면에 사용 편의성은 낮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확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점이죠. 그에 반해서는 사용 편의성에서는 C아트하고 미드저니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고요. 물론 C아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소 숨어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번 익혀지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0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는 사실 새 매체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습니다. 어느 게 또 우세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기존에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C아트 경우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의 같은 비중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사용하고서는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에 비해서는 생성하다 보면 좀 이상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점수를 조금 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 같은 면에서는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것저것 설치해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에 반면에 C아트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역시 이미지 조작 자유도와 같은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C아트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C아트는 한글로 프롬프트 입력이 가능하고 자연어 처리가 가능해서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업스케일하고 사진 확장 기능도 쉽게 가능하고 특히 또 마법봉으로 프롬프트도 쉽게 변형 가능했다는 점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있고 컨트롤 렛 사용을 함으로써 디테일한 이미지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기가 만든 사진을 주소 복사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에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자,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얼굴을 다시 인페인팅 기능을 사용해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이 잘 사용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디퓨전에 애프터 디테일러와 같은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다는 의미겠죠. 자, 분석을 하는 동안에 몇 가지를 다중 명령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좀 뽑아놨고요. 아무래도 제가 인물을 아까 못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보시면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 실사 같은 경우가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괜찮습니다. 또 이상한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합쳐지거나 아니면 얼굴이 뭉개지거나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죠. 얼굴이 작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좀 이상한 이미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뭐 4개 중에서는 또 좋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괜찮죠, 이런 것도. 네, 하나만 잘 나오면 되죠. 이 중에서 이렇게 2D 이미지도 한번 뽑아볼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새로운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지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